안녕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너에게 보낼게 라는 책인데요. 하세가와 카오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되게 좀 훈훈한 이야기,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안내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의 그 단락별로 해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남성입니다. 혼자 사는 남성인데 매우 외롭게 살죠.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 왜 혼자서 쓸쓸히 죽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매우 젊은 사람이었어요. 매우 젊은 사람이었고 매우 풍족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고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가족들하고 다르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아요. 그러다가 가족들과 화해하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떠난 그 남성의 가족들은 어쩌면 좀 더 안타까워하고 좀 더 그리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남성이 한 여성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한다라는 고백조차 제대로 못하고 떠나요. 근데 그러지만 분명히 내세가 없겠지만 다음 세상이 없겠지만 그는 어쩌면 다음번에 그 여성과 또 다시 만나서 또 사랑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로 다음 세상이 있다. 라고 이제 이 작품에서 사실은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별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움과 아련한 아픔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작품 안에 있는 3화인데요. 3화의 여고생과 놀이라고 하는 단락인데 여기에서 이 여성은 매우 이제 비싼 옷과 매우 이제 깔끔한 차림을 하고 이제 다녀요. 공부도 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 형편도 매우 안 좋고 매우 불우하게 살아왔던 그 여학생의 친구가 모함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악담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여학생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학생은 집이 풍족하거나 매우 잘 살았던 게 아니라 그 여학생의 엄마가 매우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살게끔 해줬다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자살을 했던 그 아이 또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씁쓸했죠.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피해자인데 피해자와 가해자 딱 이분법으로 딱 얘기하기 어렵고 누군가는 저 사람은 나보다 월등히 잘 사는 것 같고 풍족해 보이고 내 처지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시기심과 질투와 원망이 생기는데 어쩌면 그런 것들조차 좀 되게 어이없다라는 생각, 황당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죠. 그걸 자살했던 여고생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원망하고 또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버렸던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아버지를 낳은 이름도 모를 조부들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 여고생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충격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줬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거죠. 사람은 남의 인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망가뜨릴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건 무서운 모양이다. 이렇게 사신이 얘기하는 거죠. 좀 씁쓸하죠. 자기 이렇게 몸에 아주 작은 상처는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남의 팔과 다리가 끊어지는 그런 충격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남에게 근거 없이 비방하고 부정하고 고통을 줬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한테도 있지 않았나 라고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게 됐던 거죠.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부자고
생긴 것도 예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저주를 내리고 자기처럼 자기와 같은 밑바닥 인생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끌어내리기도 전에 그 죽었던 여고생도 이미 편모 과정에서 매우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삶이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들도 들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들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자살하는 거 말고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수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지만 삶의 방식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모든 걸 잃어버릴 각오로 집에서 뛰쳐나왔다 하더라도 삶은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고개를 조금만 들어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인간들은 추한 것만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남들을 비방하고 남들에게 원망을 하는 걸까?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는 거죠.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모든 일이 즐겁다라고 생각하면 즐거워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세상 일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즐겁겠냐라고요. 즐겁지 않을 겁니다. 지루하고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책에 이제 한 대목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리 세찬 폭풍의 날에도 시간은 흘러가는 법이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물러가지 않는 폭풍우도 있는 법이다. 폭풍우여 제발 물러가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쉽사리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조금이라도 즐기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면서 살 필요도 있더라는 거죠.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줬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 무자비한 현실에 좌절하고 피폐해진 심성을, 마음을 또 치유해주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대단하지 못하는 별거 아닌 행동이라 하더라도 나의 삶을 조금이나마 괜찮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 세상의 인정을 받고 또 대접을 받고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더라는 거죠. 사회에서 낙오된 패배자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 책이 저한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항상 잘못된 선택만 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왜 운도 없을까? 그리고 나의 일상이 왜 이렇게 지겹고 허무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명예도 없고 태어난 의미도 없고 그냥 아무런 쓰임도 못 받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 혐오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조금이나마 낫게 만들어보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애를 써보자라는 거죠. 그럴 때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배당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증오가 생기고 분노도 생기죠. 하지만 만만치 않은 현실과 직면할 때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 작품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됐건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긍정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재미없는 인간, 다들 그렇게 멋대로 남에게 꼬리표를 붙이지만 내가 겪은 고생과 갈등을 모르는 주제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남들의 평가보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내가 가장 나를 제대로 안 챙겨주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이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가장 솔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죽음을 주제로 한 사신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 작가 하세가와 카오리라고 하는 작가를 알게 돼서 참 고마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너에게 보낼게. 꼭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